올해 3월 서울의 한 결혼식장에서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예비 신부 대신 기혼인 신부의 언니가 동생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예비 제부의 손을 잡고 결혼식을 치른 것이죠. 자, 이 가짜 결혼식이 치러진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비 신부가 결혼식 하루 전날 구속이 됐기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들통이 난 건데요. 결국 예비 신부는 한없이 행복해도 모자랄 결혼식 날 웨딩드레스 대신 수감복을 입게 된 것이죠.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겠죠. 하루 전에 결혼식을 취소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을 겁니다. 예비 사돈댁에 끼칠 피해라도 조금 덜어보자. 예비 신부 가족들은 부랴부랴 임기응변책을 마련했습니다. 사자매 중 막내딸인 이 구속된 예비 신부를 대신해서 둘째 언니를 결혼식장에 대신 입장시킨 겁니다. 기혼자로 알려졌습니다. 이 둘째 언니, 제부라 부르던 남자의 손을 잡고 두 번째 결혼식을 치르게 된 셈이죠. 현재 이 예비 신부는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이 예비 부부, 이 남녀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요. 보이스피싱에 가담을 했다 이거 아닙니까? 네. 이 신부가 네. 그죠? 그 신부가 결혼식에 못 나오니까 결혼식을 안 할 수는 없고. 이게 공교롭게 구속된 날짜가 결혼식 바로 직전 날입니다. 근데 그런 거 안 봐줘요? 아닙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범죄가 됐으면 도망갈 우려가 있고 증거 인멸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니 예를 들면은 장례식 같은 데는 빼주잖아요. 더 그렇죠. 결혼하고 오거라 구속시키기 이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막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며칠 전에 만약에 결혼을 구속이 됐다 그러면 결혼식을 어떻게 미루거나 취소하거나 이러면 되는데 완전히 이제 바로 다음 날 결혼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아마 이런 총국이 좀 난 것 같아요. 방법이 없었다 보니까 비슷하게 생긴 언니가 대신 손잡고 아빠 손잡고 지금 들어간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예. 참 이게 말로 그러니까 사실은 표현하기 좀 어렵습니다. 조금 박훈 선생님 말씀에 네. 조금만 보충을 드리면 사실 봐주긴 좀 봐줘요. 결혼한다 이러면. 근데 이건 봐줄 수 있는 상황을 그렇죠. 좀 많이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지금 실형 1년 6월인가 2년인가를 받았다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인출책으로 실형 1년 6월 2년 받을 정도면 그 기간이 굉장히 길고 가담 횟수가 아마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도 영장 기각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 봐줬던 것 같고 저는 이 사건 보면서요. 신부 아버지가 문제 해결력이 끝내주는 사람이다. 이런 분 사업하면 돈 그게 참 잡니다. 가슴이 어떤 표도 아픈데 지금 인출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 찾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45명 경찰에서 3월 2일 날 그 45명의 보이스피싱 총책 포함해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이제 그 45명 일망타진했는데 그 중에 8명과 함께 구속된 게 바로 이 그 보이스피싱 그 신부였습니다. 근데 최초 이 범죄에 들어가게 된 건 고등학교 동창생으로부터 하루 전화를 받습니다. 그 결혼도 동창생. 앞두고 있을 텐데 고등학교 여자 동창생이 현금을 인출해주면 하루에 일당 5만 원, 그다음에 인출액의 10%를 주겠다라고 하니까 오케이 해서 결국 이제 범죄에 가담하게 됐는데 문제는 그 40명으로부터 1억 8천만 원 상당을 필리핀에 있는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인출해서 송금을 합니다. 이게 결국 범죄 단체 가입까지 해서 1심에서 이제 구속이 돼가지고 1심에서는 징역형을 많이 받습니다. 그 징역을 2년, 그 다음에 권유한 친구는 징역 4년을 받는데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을 받고 그 다음에 친구는 3년을 받는데 1심에서는 신랑이 탄원을 합니다. 이렇게 신부니까 좀 선처리 해달라 그랬는데 결국 지금은 신랑이 파혼을 하고 그 다음에 결별이 됐다고 하는데 안타까운 사연이죠.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러면 그것이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있는 돈을 인출한다는 걸 미리 알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미리 알았기 때문에 예. 이제 중한 처벌을 받았고 또 범죄 조직 그 가입 혐의로 그 적용이 돼서 전자금융거래법과 사기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예. 만약에 이제 우리가 한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예. 한치기 때문에 출금을 하고 이런 경우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만 됩니다. 나의 어떤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사기가 포함된 거는 뭐냐면 보이스피싱 사기를 한다는 자체를 알고 인지한 상태에서 그렇죠. 범행에 얘기를 가담했다. 아마 그 친구가 동창생인데 예. 보이스피싱을 하려고 한다. 네가 예. 할 일은 인출만 해가 송금만 하면 된다. 역할을 그걸 얘기를 하고 본인 역할을 알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사기하고 두 개가 돼가지고 실형이 좀 많이 나온 겁니다. 조금만 이제 사실 그럼요. 이게 보이스피싱 사기하면 중국 조선족들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조선 목소리를
때문에. 근데 아, 요새는요. 여기 검찰입네. 나. 네. 예. 근데요, 당황하셨어요. 예. 실은 필리핀이나 중국에 예. 요새 한국 사람들 굉장히 많이 가 있습니다. 조선족들은 최근에는 거기서 현지에서 전화기 시설이라든지 아파트를 얻어주는 자금이라든지 현지 어떤 시설 그런 세팅을 것만 하고 해주고. 있고, 오히려 한국에서 보면 옛날에 뭐 경찰을 했던 수사관들이 가서 전화를 해서 수사관이랑 전화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또는 보험회사 보험 모집인을 했던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상당히 뭔가 구체적인 전문 지식이 있어야만 요새 사기를 치거든요. 그리고 한국에도 또 이렇게 조직적으로 통장을 모아주는 사람들, 그다음에 이렇게 인출해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한국의 점조직으로 위에서 상급 관리자, 그다음 중간 관리자, 하급 실제 행동책들 이렇게 쭉 이렇게 체계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이스피싱이 결코 조선족 범죄가 아니고 인제는- 최근에는 거의 한국인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범죄다 이렇게 보시면 근데 이 됩니다. 사건이 화제가 된 게 보이스피싱이 뭐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 흔하게 있었던 범죄인데 어떻게 그렇다고 해갖고 그 둘째 언니를 언니가. 그러니까 저는 그날 그 하루를 어떻게 임시 변통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아니 근데 그렇게 꼭 근데 결혼식 좀 청첩장 조금 이해는 되는 게 예. 일주일 전이나 뭐 한 달 전이라면 뭐 안 하겠다 이렇게 편지를 보낼 수가 있는데 그 전날 구속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손님이 온다. 오는데 그 당황스러움을 말로 표현. 아니 예를 들면 뭐 갑자기 뭐 무슨 병이 나서 그렇다든가 사고를 당해서 좀 연기됐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뒷수습을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저는 그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밝혀지게 된 건, 네. 밝혀지게 된 건 1심에서 신랑 쪽에서 탄원을 한 겁니다. 선처해달라. 이렇게 해서 제부가 신부로, 이 변신이 돼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다. 판사님 선처해 주십시오 하고 했는데 이게 이제 탄원 때문에 결국 밝혀졌는데 아버지, 이 그 신랑 쪽 그 집안을 신부 쪽에서 생각을 한 겁니다. 하루 전에 23일 날 결혼식인데 22일 날 긴급체포돼서 구속이 돼버린 바람에 근데 이거 얘기가 좀 딴 데로 돌아가는데. 예. 예, 그래서 그 신랑 쪽에서는 도저히 수습이 안 되니까 아마 결혼식을 거행을 한 아니 거예요. 근데 팀장님, 저는 신 박사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 뭐냐면, 자, 하객이 가잖아요. 왜 가요?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러 가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근데 두 사람의 결혼이 아니라 이 신부는 언니지만 사실 딴 사람 아니에요. 이걸 얘기를 드리면 좀 그렇지만 저는 결혼식 가지만 그 신부가 이 신부인지 자기 화장을 아니, 너무 많이 하니까 그래도 사실 나중에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취소를 하면 예? 이 축의금이 굳잖아요. 가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근데 이걸 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아니네. 이러면 거기에 대한 좀 배신감이 그래서 없지 참 않을까요? 조금 씁쓸한 얘기가 전해지는 건 그 제부가 유부녀지 않습니까? 예, 기혼자인데 예, 예. 이 결혼 반지를 건네주는데 그곳에 있는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죠. 신부 포함해서 가족들이 그 신부 쪽 가족들이 전부 울었다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예. 그래서 얼마나 참 안타까운 사연인지 이게 지금 그래서 핫한 그런 뉴스가 됩니다. 그렇죠. 울음은 나오죠. 예. 근데 진짜 신부는 지금 구치소에 가 있고 구치소에 가 있고 아니 저는 진짜 언니가 하고 지금 궁금한 이게 게요. 그 사진도 찍을 거 아니에요. 친척들 다 찍고 친척들이 그럼 그 둘째 언니 그 저기 언니인지 본인인지 그 구별을 못 했겠습니까? 친척들은 또 전부 지인들이. 다 알고 있었죠. 신부 쪽 친척들은. 신부 쪽 친척들은 다 알죠. 신랑 쪽은 신랑들 몰랐던 하객들이 모르죠. 왜냐하면 신부 화장을 막 진하게 하면 누가 누군지 잘 맞아요. 모르니까. 그리고 신랑은 그거 뭐 알고 누구 있었던 다알 거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한국의 체면 문화 때문에 예. 생긴 일인데 예. 저는 신부 쪽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봐요. 또 어쩌면 잘했다라고 자, 칭찬해 줄 수 이제 있는 거 아닌가? 결혼 문화까지 나왔는데. 예. 어쨌든 이 문제는 여기서 잡고요.